제가 오늘은 일부러 핵발전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근데 저희 서울대 물리학과에 계신 교수님께서 핵발전이라는 말이 학문적인 거라면서 제가 어디 가서 발표를 할 때 그분이 계셨는데 원자력 발전이라 그랬더니 뭐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왜 학자가 그렇게 학문적인 용어를 안 쓰고 그 말을 쓰느냐면서 핵 에너지, 그러니까 핵이 분열하면서 중성자가 이제 핵을 쪼개서 핵이 분열하면서 발생하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핵 발전이라고 불러야 되는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정부에서는 이 표현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아요. 이게 학문적으로는 맞는 말임에도 불구하고 이 핵 발전 자체가 핵무기를 연상하는 그런 어감이 있기 때문에 근데 또 시민운동 하시는 분들은 학문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이 용어를 고집하는 게 아니라 또 정부가 얘기하는 게 반대 측면에서 핵무기와 핵발전은 쌍생하다, 동일한 뿌리를 가진 문제이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도 이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근데 일단 저는 오늘은 핵발전이라는 용어로 말씀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걸 보시면요, 현재 세계적으로 인류가 소비하고 있는 에너지 현황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인류가 사용하는 에너지의 80% 이상, 여기 지금 81.3% 정도가 되는데요. 화석연료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후변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지만 이 기후변화를 야기하는 주요 원인 물질이 화석연료이죠. 이 화석연료에는 카본이라고 탄소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 석탄은 이 모든 화석연료는 C하고 H, 탄소하고 수소로 결합이 되어 있는데 석탄이 탄소가 가장 많고 그 다음에 석유가 많고 가스가 그 세 번째로 많아요. 근데 이게 탄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연소를 시키면 공기 중에 있는 산소랑 결합해서 CO2가 되거든요. 그 CO2가 바로 기후변화를 야기하는 온실 기체이죠. 그래서 이제 화석연료에 대해서 많이 이게 소비를 많이 해서 우리가 이제 기후변화 문제 때문에 심각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튼 이게 많이 차지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게 뭐냐면 연소 가능한 재생 가능 에너지와 폐기물이라고 되어 있지만 선진국에서는 오히려 이 부분이 적고 개도국에서 땔감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쓰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원자력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세계적으로는 5.8% 정도예요. 근데 이제 OECD 국가들에서는 마찬가지로 화석연료의 비중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것도 81%가 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원자력 같은 경우는 훨씬 더 높아요. OECD 국가가. 왜냐하면 이게 아무래도 좀 첨단 과학 기술이기 때문에 이 기술을 OECD 국가들이 대부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여기 그냥 이거랑은 직접 상관없지만 하나 말씀드리면 우리가 흔히 신재생에너지라는 표현을 우리가 많이 쓰잖아요. 대안으로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가 사용하는 신재생에너지란 용어는 우리나라만 사용을 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신재생에너지는 신에너지하고 재생에너지를 합해서 부르는 말인데 신에너지에는 석탄, 액화가스와 그 다음에 그렇게 한 에너지하고 수소하고 연료전지가 들어가요. 근데 그 세 개는 다 재생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이 재생 가능 에너지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태양광, 태양열, 풍력, 지열, 해양에너지, 바이오매스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신재생 에너지하고는 조금 의미가 다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럼 현재 세계적으로 핵발전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느냐 보시면 아시는데 핵발전 양은 약간 줄어들었어요. 오히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OECD에서 대부분의 핵발전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갈수록 높아지는 게 이제 중국 같은 나라들인데 이런 식으로 지금 분포하고 있지만 이게 추세는 보면은 원자력 르네상스니 뭐니 그런 얘기를 많이 해도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추세를 알 수가 있어요. 뒤에 조금 더 나옵니다. 이 얘기는. 자, 그렇다면 세계적으로 이 핵발전이 어느 정도로 우리 삶에 기여하고 있는가 이걸 보시면요. 현재 전 세계적으로 사용하는 전력은요. 최종 에너지 중에는 17.2%예요. 에너지는 크게 우리가 1차 에너지하고 최종 에너지로 나누는데요. 최종 에너지는 뭐냐면 소비자가 직접 소비하는 형태의 에너지예요. 우리가 원자력을 직접 소비하진 않죠. 원자력으로 전력을 만들어서 전력을 우리가 소비하잖아요. 전력은 최종 에너지고 원자력은 1차, 핵발전은 1차 에너지인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직접 사용하는 에너지, 그러니까 소비자가 사용하는 게 최종 에너지인데 예를 들면 차에 우리가 주유를 한다. 그러면 석유 같은 경우는 직접 사용을 하기도 하죠. 반면에 또 전력을 생산하는
투입하기도 해요. 그럴 때는 이제 1차 에너지이자 또 최종 에너지가 되지만, 여하튼 소비자가 사용하는 최종 에너지에서 전력은 세계적으로 봤을 때 17.2% 정도 됩니다. 근데 이 17.2%를 생산해내는 것이 구성되어 있는 걸 보면요,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이제 67.8%는 화석 에너지고요. 그 다음 핵발전 한 13.5예요. 근데 이 13.5가 이 최종 에너지에서 이제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은 2.3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소비자들이, 전 세계 소비자들이 최종적으로 사용하는 에너지에서 핵발전으로 생산된 전력이 차지하는 비중은 2.3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비중이 작은데도 우리가 이 핵발전이 굉장히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결국은 저렇게밖에 안 돼요. 왜 그러느냐? 핵발전도 그렇고 다른 그 화력도 뭐 비슷하긴 하지만요, 전력은 굉장히 비효율적인 에너지예요. 어떤 점에서 비효율적이냐면, 1차 에너지를 투입해서 전력이라는 최종 에너지를 만들 때 100을 투입하면 많이 전력으로 바뀌어봤자 30 내지 45%, 아니 35, 요새 조금 효율이 좋으면 40까지 그 정도밖에 전력으로 바뀌지 않아요.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화석 에너지 중에는 예를 들어 이제 석탄을 가장 많이 쓰죠. 이 전기를 만들 땐 싸니까. 그러면 석탄을 이렇게 떼면은 연소라면 거기서 열이 발생하잖아요. 그럼 그 열로 물을 데워서 증기를 만들어요. 그럼 그 증기로 이제 터빈을 돌려갖고 그 터빈이 돌아가면서 발전기가 돌아가서 전기가 생산이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이 열이 전기로 바뀌는 게 많아야 4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나머지 60은 다 열로 그냥 빠져나가 버려요. 이 원자력도 마찬가지예요. 60, 여기는 한 30에서 35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요새 보면은 굉장히 가는 곳마다 우리가 그 전력으로 난방이나 취사를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건 굉장히 비효율적인 방식이에요. 전기를 만들기 위해서 60% 이상이 날아갔는데 그걸 다시 열로 만드는 과정에서 또 손실이 발생하거든요. 근데 여튼간에 여기서 보여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원자력, 핵발전 이 얘기를 많이 하지만 결국 사람들이 소비하는 전력, 핵발전은 전력밖에 못 만들어내요. 왜? 우리 열병합 발전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열병합 발전은 뭐냐면 그 증기, 열로 전력도 만들지만 그 열을, 폐열을 다시 회수를 해서 그걸로 난방을 한다거나 온수를 만드는 데 써요. 그렇게 되면 효율이 70% 이상으로 높아지거든요. 왜냐면 그냥 버리는 열을 모아서 다시 쓰기 때문에. 그러면 핵발전을 왜 그렇게 쓰면 안 되느냐? 왜 안 될 것 같아요? 오염 그게 아니고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열을 쓰려면 열은 전달이 쉬워요, 어려워요? 아니, 멀리 떨어져 있는 곳까지 열을 전달하려면 어렵잖아요. 다 새나가니까. 그러면 이 열을 전달할 때 우리가 파이프라인을 깐다 그러면은 이게 단열을 엄청나게 해야 되겠죠. 근데 핵발전이나 대규모 화력발전 같은 경우는 바로 옆에 소비지 근처에 없어요. 왜? 위험하고 더럽기 때문에 굉장히 먼 곳에 있는 거예요. 그럼 먼 곳에 있는 데까지 열을 전달하기 위해서 파이프를 깔아갖고 이렇게 옮기면 그 사이에 열이 다 나가든지, 이걸 단열을 하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렇게 열을 쓰는 게 경제적이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자력 같은 경우는, 특히 핵발전은 이 열로 이용하기 너무나 위험하기 때문에 바로 인근에 소비지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멀리 존재하기 때문에 열을 이용하지 못해요. 그래서 전기로밖에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사용하는 전기 자체가 이제 모든 에너지 중에서 17.2밖에 안 되는데, 이게 손실도 많기 때문에 2.3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